예, 이제 9장 내장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함수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프린트 함수, 뭐 input, 타입 함수 등과 같이 즉시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얘기합니다. 내장 함수랑 파이썬 내장 함수는 그러니까 나중에 아직 임포트 명령은 나오지 않았는데 임포트를 하지 않고 즉시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이것들을 내장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프린트 함수나 인풋이나 타입 같은 이 앞에서 자주 나왔던 함수들도 별다른 그 조치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내장 함수명은 예약어로 간주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프린트라는 요 단어, 그리고 타입이라는 이 단어를 변수명이나 사용자 함수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는 앞에서 이미 소개된 내장 함수들하고 나오진 않았지만 사용 빈도가 높은 내장 함수들에 대해서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9.1절에 보면은 수학 관련 함수들, 내장 함수들이 있는데요. 먼저 ABS 함수는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고, 복소수가 들어가면은 복소수의 크기를 구하는 함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absolute value, 절대값을 0으로 하면 absolute value인데 앞에서 세 글자를 딴 거죠.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라운드 함수는요, 반올림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면은 3.14 이거를 반올림을 하면, 별다른 인수 없이 반올림을 하면은 정수용으로 반올림이 되죠. 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정수용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그대로 3으로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수로 1호, 92, 65, 두 번째 인수로 이렇게 정수 숫자를 주면은 이게 이제 양수의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 그러니까 3.14까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로 만들라는 겁니다. 3.14가 됐죠. 만약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를 3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3.142가 됐죠. 여기가 지금 소수점 넷째 자리가 5니까요. 반올림을 할 때 규칙은 4452이죠. 예, 5는 이제 올리는데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올리려는 숫자가 홀수인 경우에만 올리고 짝수인 경우에는 올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3.5다. 그러면 4가 되죠. 4.5는 그대로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리려는 숫자 바로 밑에 수가 5인데 그 위에 숫자가 짝수면은 그대로 놔두고 홀수면 하나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5라 그래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37.1987 이거를 여기가 이제 음수면은 그 소수점 위로, 여기가 소수점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0이 됐죠. 이와 같이 이쪽 인수를 음수로 주면은 소수점 위로도 자릿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n 함수하고 max 함수는 앞에서도 그 연습 문제 풀 때 나왔었죠. min 함수나 max 함수는 시퀀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개의 인수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재에 나온 것 같이 여러 개의 인수를 이렇게 주면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죠. 혹은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리스트를 주면은 리스트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찾아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로라고 문자를 주고 문자를 min이나 max 함수에 줄 때는
그 문자들 중에서 아스키 코드 값이 가장 작은 것을 반환을 하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HLLO 같은 경우에는 여기 H라는 문자, E라는 문자, L이라는 문자, O라는 문자 이거 4개 중에서 아스키 코드 값이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맥스니까 아스키 코드 값이 가장 큰 거겠죠.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맨 뒤에 있는 거죠. 맨 뒤에 있는 O를 반환하는 겁니다. 미인에 넘겨줬으면은 알파벳 숫자로 가장 앞에 있는 게 뭔가요? H인가요? H가 반환이 되겠죠. E네요, E. E가 가장 알파벳 순서로 앞에 있죠. 그래서 E가 반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숫자들 중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데 민하고 맥스 함수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l하고 any 내장 함수가 있는데 all하고 any는 시퀀스를 인수로 받아요. 시퀀스라고 하면은 뭐 문자열, 리스트, 뭐 튜플, 레인지형 이런 것들이 시퀀스죠. 순서가 있는 요소들의 집합. 이게 이제 시퀀스인데 시퀀스를 인수로 넘겨받아서 그것의 모든 요소가 true이면은 true를 반환을 하는 게 all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하나라도 false이면은 false가 되죠. 반면에 이제 any는 요소들 중에서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은 true를 반환을 해요. 그리고 펄스로 간주되는 거는 숫자 0, 그 다음에 비어있는 시퀀스들, 비어있는 그 집합자료형들, 그 다음에 empty 리스트나 empty 딕셔너리, empty tuple 이런 것들이 펄스로 간주가 되고요. 펄스뿐만 아니고 none도 펄스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1, 2, 3이라는 요소를 가지는 이 리스트를 all에다가 넘겼는데 모든 요소가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true를 반환을 하고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0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펄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펄스가 있으면은 이 all 내장 함수의 반환값은 펄스가 됩니다. 반면에 any는 하나라도 true로 간주되는 게 있으면은 true를 반환을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0, 0, none, 그 다음에 empty 리스트 전부 다 펄스로 간주되는 것들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펄스가 반환이 됐고 이 경우에는 지금 1이라는 true로 간주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any 내장 함수가 true를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ex, oct, bi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넘겨받은 정수 데이터를 헥스 같은 경우에는 16진수로 변환하는 거고요. 옥트는 8진수, 그 다음에 bin, b는 2진수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리턴되는 값이 문자열로 반환을 한다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헥스 1, 2, 3 하면은 10진수 1, 2, 3을 16진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환값이 문자열이죠. 여기 보면 작은 따옴표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16진수로 변환한 것을 문자열로 반환을 해요. 옥트 같은 경우에는 8진수죠. 그 다음에 bin 같은 경우에는 2진수로 반환을 합니다. 파이썬에서 16진수는 전미사 5x가 붙고 그 다음에 8진수는 5가 붙고 그 다음에 2진수는 제로 b가 붙죠. 5가 아니고 제로 x, 제로 5, 그 다음에 제로 b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제로 b 1111011 하면은 이걸 10진수로 변환하면 123이 저장이 되는 거죠. 2진수 이거는 10진수 123하고 똑같으니까요. 마찬가지로 b 변수에다가 8진수로 저장할 일이 있다. 그럼 제로 5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b도 10진수 123이 저장된 것과 똑같죠. 16진수라면 제로 x로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인베디드나 아니면 아주 로우 레벨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간의 통신에 주고받는 자료 같은 거를 다룬다거나 아니면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16진수나 2진수를 다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8진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사용 빈도가 더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함수들 16진수로 변환하거나 2진수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다는 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m이라는 함수는 시퀀스를 받아서 모든 요소들의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튜플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저 요소들의 합을 이렇게 반환해줘요. sum은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1에서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1부터 101까지 101은 포함이 안 되니까 1부터 100까지의 데이터를 갖는 range형이죠. 그거를 sum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요소들을 전부 다 합한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리스트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B에 뭐 예를 들어서 1하고 2 더하기 3 J 그 다음에 4 두 번째 요소가 복소수죠. 네, 이것도 서메이션 sum 함수에다가 넘겨주면은 세 개의 요소를 모두 더한 7 더하기 3J라는 이러한 값을 내보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입출력과 관련된 함수들이 있는데요. 기본 입출력과 관련된 함수들은 크게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스라는 함수는 현재 지금 정의된 전역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지금 딕셔너리 형태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방금 A라는 튜플을 여기다가 생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이름으로 이런 튜플이 저장되어 있고 B도 지금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죠. B라는 이름으로 이런 리스트가 지금 저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아이디엘리 상에서 생성한 변수들을 글로벌스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로컬스는 지역 변수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보여주는 거고요. 바스라는 이 함수는 객체의 필드를 딕셔너리로 반환을 해주는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그 10장에서 클래스를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 글로벌스하고 로컬스 함수의 차이점을 조금만 더 알아보면요. 로컬 변수는 이제 함수 내부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이 로컬 변수, 내부 변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의 a, b를 파라미터를 갖는 f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단순히 글로벌스의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로컬스의 그 내장 함수의 반환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f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요. 첫 번째 프린트문에 의해서 이게 지금 출력이 됐죠. 지금 보면은 A 변수, 함수 바깥에서 정의가 된 A 변수, B 변수, 그 다음에 f라는 함수 자체도 지금 글로벌 워크스페이스에 함수의 첨조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죠. 반면에 지금 여기 로컬스라는 요 내장 함수의 결과값을 보면은 A 변수하고 B 변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내부에서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내부 변수가 A 변수하고 B 변수만 지금 보이는 거죠. 이전에 설명했다시피 지역 변수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로컬 베리어블인데요. 함수 내부에서 사용되죠. 함수 내부에서 사용이 되고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삭제되는 변수를 내부 지역 변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로컬스의 결과를 보면 A 변수하고 B 변수만 잡히는데 이거는 이제 f라는 함수가 종료됐을 때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 그러한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어떠한 지역 변수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저 로컬스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벌 함수하고 exec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으니까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함수도 파일 입출력과 관련된 함수인데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9.3절에 자료형의 생성과 변환에 관련된 내장 함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형 함수들은 이제 앞전에서도 많이 나왔죠. 정수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int, 실수형은 플로트, 그 다음에 복소수형 컴플렉스, 이런 함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에 10이라는 숫자가 10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다면은 a 자체는 문자열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정수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int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으로 바꾸고 싶다면은 플로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12.0이라는 실수형 상수가 변수 C에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컴플렉스로 바꾸고 싶다면은 컴플렉스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허스브가 0인데요. 컴플렉스 함수는 실수부하고 허스부를 이렇게 각각 집어넣어줘도 복소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또는 그 문자열 복소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실제 복소수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도 컴플렉스라는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민트, 플로트, 컴플렉스는 주로 이제 문자열을 해당하는 그 숫자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이라는 함수는 그 인수로 준 게 이제 인수로 준 것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판별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자 파이썬에서는 펄스로 간주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넌 자체도 그 부울형으로 변화를 하면은 이게 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0이 아닌 숫자 같은 경우에는 true로 변환이 되는데 0인 것은 전부 다 펄스로 이렇게 0.0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펄스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0 플러스 0j 이것도 펄스로 변환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만 펄스죠. 이 경우에는 요소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빈 리스트이기 때문에 펄스가 되고 그 다음에 튜플도 마찬가지죠. 튜플도 empty 튜플 같은 경우에는 펄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 이 요소가 하나인 그 튜플이죠. 이거는 이제 펄스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가 하나라도 있는 튜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t에다가 요소가 하나다. t는 튜플이죠. 요소가 하나이고 그게 1인 튜플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참으로 간주가 되고요. 반대로 empty 튜플 같은 경우에는 펄스가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이게 요소가 하나도 없는 튜플이죠. 이게 empty 튜플이 됩니다. 튜플을 정의를 할 때 참 헷갈리는 게 이거는 분명히 empty 튜플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11이라는 숫자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수식에다가 괄호치는 수식에 사용된 괄호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가 되고요. 근데 뒤에 콤마가 하나 붙으면은 이거는 이제 이제는 튜플이 되는 거죠. 요소가 하나인 튜플이 되는 거죠. 이거는 튜플 정의할 때 헷갈리기 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를 생성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리스트나 튜플 str 같은 경우에는 str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로 만들어주죠. 그 인수를 문자열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1, 2, 3, 4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나 이거를 그대로 문자열로 만들어서 b에다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를 문자열로 만들어줘요. 또는 뭐 리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str 함수에다가 str 함수를 이렇게 거치면은 문자열이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링 str 함수는 다른 객체를 문자열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는 다른 객체들을 다른 시퀀스를 받아서 리스트를 생성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요, ABCD라는 문자열을 받으면은 각각의 요소들을 각각의 단문자들을 요소로 하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예를 들어서 튜플이 있다. F는 이제 튜플입니다. 근데 이거를 리스트 함수를 거치면은 튜플의 요소들을 가지는 리스트가 되죠. 예. 그 다음에 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앞에서 많이 했었죠. 레인지형의 객체를 리스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트라는 내장 함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튜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튜플도 다른 시퀀스를 문자열로 다른 시퀀스를 튜플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리스트 함수하고 비슷하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그 리스트의 요소들을 갖는 이렇게 튜플로 만들어 주고요. 레인지 함수하고 조합을 해 가지고 레인지형을 이렇게 튜플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레인지형은 이것도 이제 시퀀스 생성 함수인데요. 레인지형이라는 시퀀스를 생성을 합니다. 이거는 펍 한번만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크게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요. set이라는 자료형이 있고요. 프로진 set, 그 다음에 바이트 어레이, 바이스라는 이 자료형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그 집합 자료형이거든요. 집합 자료형에 집합 자료형을 생성을 하는 그러한 내장 함수들인데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혹시 궁금한 분들은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len 함수는 그 시퀀스들의 요소의 개수를 반환을 하죠. 지금 교재 그대로 따라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문자의 개수를 반환을 하고, 리스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리스트 요소의 개수를 이렇게 반환을 하죠.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의 요소가 3개니까 당연히 3을 이렇게 반환을 하겠죠. 그 다음에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튜플에 뭐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튜플을 넣어줘도 그 튜플의 요소의 개수를 반환하게 되겠죠. 레인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10이 반환이 되겠죠. 레인지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가지는 요소를 가지는 레인지형이기 때문에 전부 해서 10개의 요소가 되죠. 이제 시퀀스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len이다. 이 함수는 사용 빈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umerate 함수가 있는데요. enumerate 함수는 그 반복문에서 시퀀스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시퀀스의 그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동시에 추출을 하는 그러한 함수죠. 이거를 보면요.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seasons라는 변수에 뭐 spring, summer, fall, 그 다음에 winter, 이렇게 4개 문자열을 가지는 리스트죠. 이거를 enumerate를 하면 이거의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이거의 타입은 이제 enumerate 형이 됩니다. 리스트나
그 투플이 아니고 이뉴머레이트 형이 돼요. 이뉴머레이트 형은 뭘 요소로 가지냐면은 이 시즌즈라는 리스트의 그 인덱스하고 엘리먼트를 투플로 가지는 그러한 데이터 형이에요. 이거를 리스트로 변형을 하면은 리스트로 변형을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변형을 하면 이렇게 그 스프링이라는 요소의 인덱스, 그 다음에 썸머라는 요소의 인덱스, 이런 식으로 4개의 투플로 구성된 4개의 투플로 구성된 리스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펌문하고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인덱스하고 엘리먼트를 동시에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제를 한번 시즌즈 리스트를 입력한 김에 한번 해보죠. for i, 2 2로 하죠. v보다는 엘리먼트를 요소로 엘리먼트에서 2를 일단 2로 쓰겠습니다. enumerate seasons,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에서는 여기도 f 스트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퍼센트를 이용을 한 그 스트링을 만드는 거는 만드는 것보다 f 스트링이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파이썬 3.6 그 윗버전에서는 f 스트링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스펠링이 틀렸네요.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프린트 f 스트링 그 다음에 i 하고 2를 차례대로 출력을 해라.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4개가 차례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enumerate 함수는 for 반복문에서 그 시퀀스하고 조합이 돼 가지고 인덱스하고 엘리먼트를 동시에 추출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하고 맵 함수가 있는데 이거 익명 함수를 설명을 할 때 잠깐 나왔었죠. 먼저 이제 필터 함수를 설명을 하면은 필터 함수는 함수와 시퀀서를 입력으로 받아서 시퀀스의 요소가 하나씩 함수의 인수로 전달될 때 참을 반환시키는 것만 따로 모아서 반환을 하는 함수다. 여기 보면은 원래 필터라는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함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로 그 시퀀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시퀀스의 각각의 요소를 함수에다가 통과시켜 봐서 그 함수의 반환값이 참인 것만 따로 모아서 반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간단한 거니까 여기도 한번 예제를 해보죠. 필터에다가 람다 함수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람다 함수를 x가 0보다 크냐? 이거를 이제 반환을 한 거죠. x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반환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함수죠. 이게 헷갈리면은 fn 변수에다가 람다 x에 x가 x보다 크다, 이거를 저장을 해 놓고요. 필터에다가 첫 번째는 이렇게 함수, 두 번째는 뭐 리스트, 예를 들어서 리스트죠.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필터 객체가 반환이 되는데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고 싶으면은 리스트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투플로 만들고 싶으면 투플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결과를 난 투플로 받겠다. 투플로 받아서 A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네. 그러면은 여기 리스트에 있는 요 요소들 중에서 이 람다 함수가 0을 이 람다 함수가 참을 반환을 하는 거. 그러니까 0보다 큰 것들이죠. 여기 10하고 20, 이 요소만 추출을 해가지고, 튜플로 만들어줍니다. 리스트로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를 리스트로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필터의 반환값을 리스트로, 만들고 싶으면은, 리스트 내장 함수를 이렇게 거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인수로 함수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로는 시퀀스를 받는데, 필터라는 내장 함수는 첫 번째 함수가 시퀀스의 각각의 요소들을 첫 번째 함수에다가 통과시켜 가지고 참인 것만 모아주는 그러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참인 것만 걸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은 이제 람다 함수를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간단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람다 함수를 바로 여기다가 함수의 임수로 넘겨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요소들이 뭐예요? 여기 1, 2, 3이죠. 이거 3개만 모아가지고 그거를 리스트로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장 함수가 sorted하고 reversed인데요. 이거는 근데 따로 내장 함수로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은 리스트의 경우에 sort라는 메소드하고 reverse라는 메소드가 앞에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를 따라 보면은 -10, -5, 1, 0 이렇게 4개의 요소를 갖는 리스트가 A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sorted는 이 리스트를 정렬을 해가지고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서 새로운 리스트로 반환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라는 변수에다가 sorted A 하면은 A의 요소들을 정렬을 한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B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A하고 B하고는 별개의 리스트예요. 예. A.sort라는 근데 메소드가 있었죠.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A 리스트 자체를 요소들의 순서를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거죠. 근데 sorted라는 내장 함수는 A 리스트의 요소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 요소들을 정렬을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버시드는 이거는 리스트를 반환을 해주지 않는데요. 리버시드는 이제 그 순서를 역순으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B라는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리버시드하고 B를 이렇게 넘기면은 리스트를 반환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데이터형을 만들어줘요. 리버스형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리스트 내장 함수를 거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역순으로 되어 있죠. 지금 B가 원래 지금 이거였는데 맨 마지막 요소가 맨 처음에 와 있고요. 맨 첫 번째 요소가 맨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역순으로 바꿔서 반환을 해줘요. 근데 sorted 내장 함수는 리스트를 반환을 해주는데 반해서 reversed 메소드는 그 리버스형을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트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스트라는 내장 함수를 거쳐야지 됩니다. 또는 튜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튜플이라는 내장 함수 이렇게 거치면 되죠. 예. B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의 역순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새로운 튜플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리버스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리스트에는 리버스라는 메소드가 있었는데 이거는 B 리스트 자체를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소들의 순서를 역순으로 배열을 해서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의 정보를 얻는 내장 함수들 중에 타입 함수는 앞에서 많이 나왔었죠. 예. 그 객체 데이터 자료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주는 내장 함수가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금 변수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네, 타입 A 하면은 스트링 클래스라고 나오죠. 문자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A의 타입이
스트링이냐 이거를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is 캐릭터하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이 A 변수에 담긴 자료형이 문자일이냐 이거를 그 조건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예제를 한번 계속 따라서 해볼게요. B는 이제 리스트죠. 리스트인데 이제 요소가 문자일인 경우죠. 그러면은 B의 타입은 리스트가 됩니다. 예. 역시 B가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냐 이러면 당연히 펄스겠죠. 근데 리스트냐 이거를 조건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즈 연산자하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11.0인데 소수점이 있으면은 이거는 실수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플로트형 이라고 이제 반환을 해주죠. C가 인트형이냐 이거는 이제 당연히 펄스가 되고 이거는 이제 tru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이라는 메소드는 객체의 데이터형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s나 is_not 연산자 예. is_not 연산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정형이죠. is나 is_not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특정한 타입인지 아닌지를 조건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id 함수는 앞에서 제가 리스트를 설명을 할 때 나왔었죠. 그 참조형의 포인터 값을 주소 값을 얻는 함수가 id 함수입니다. 예.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r 함수는 객체의 메소드와 변수들의 목록을 리스트의 형태로 반환을 해주는데 객체라는 용어가 계속 이제 뒤에서 이제 클래스가 나올 때 클래스를 설명을 할 때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객체의 메소드하고 변수들의 목록을 리스트의 형태로 반환해주는 함수가 dir 내장 함수다. 이건 나중에 클래스를 할 때 dir 함수는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함수들은 예를 들어서 ord 함수는 유니코드 문자의 코드 값을 반환을 하고 chr 함수는 유니코드에 해당되는 문자를 유니코드를 숫자로 주어지면은 유니코드에 해당되는 문자를 반환하는데 유니코드라는 거는 화면에 표시되는 우리가 사용되는 문자 있죠. 문자들에 부여된 고유한 숫자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에는 고유한 숫자 값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게 유니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ord a라는 문자의 유니코드 97이죠. ord 뭐 김이라는 한글의 유니코드 이런 번호가 이렇게 반환이 되죠.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에는 영어의 알파벳 뿐만 아니고 숫자나 특수문자,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여러 외국어에 사용되는 문자들까지 전부 다 포함된 문자 셋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자 특정한 문자에 는 이 고유한 번호가 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고유한 번호를 알아내는 함수가 ord 함수고 반대로 그 고유한 코드로부터 해당되는 문자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가 chr 함수다. 예를 들어서 김이라는 문자의 유니코드는 44608인데 거꾸로 44608에 해당되는 문자가 뭐냐? 그러면 김이 이렇게 반환이 되죠. 예, 이제 9.7절에 모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이라는 거는 특정한 기능을 갖는 이미 작성된 함수들의 집합 이거를 모듈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모듈일 수도 있고 사용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모듈일 수도 있죠.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것들을 필요할 때 읽어들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작성한 함수라든가 뭐 꼭 함수뿐만 아니고 상수나 뭐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읽어들여 가지고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을 이용하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복잡한 일도 손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모듈들을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표준 라이브러리는 이제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파이썬을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함수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로 사용자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라이브러리, 이거를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표준 라이브러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모듈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이썬을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파이썬에 기본으로 포함되는 모듈들의 집합을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기본 라이브러리들은, 그러니까 표준 라이브러리들은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듈을 사용을 해서 확장하려면 임포트 명령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파이썬 사용할 때 반드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명령 이제 소개가 되는데, 임포트 명령입니다. 임포트라는 명령어 뒤에 모듈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면은 그 해당되는 모듈을 지금 현재 메모리로 읽어 들어가지고 바로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라든가 상수라든가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캘린더라는 기본 모듈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를 임포트하기 위해서 임포트 캘린더 이렇게 하면은 캘린더라는 이름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듈을 이렇게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캘린더 안에 있는 그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캘린더 안에 있는 그 month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2021년도 이제 표준인수로 두 개를 받는데, 연도하고 그 다음 몇 월인지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0월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게 계획 문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이거를 제대로 표시를 하려면은 프린트 함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calendar.month 이렇게 하면요, 2021년도 10월 달에 달력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거는 이제 그 기본 이 캘린더라는 모듈 안에 months라는 함수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포트 해가지고 단순히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프로그램 작성자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달력을 출력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럼 직접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달력을 출력하는 기능을 갖는 이러한 모듈을 임포트를 해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표준 라이브러리에 랜덤이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랜덤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난수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덤 모듈에도 지금 여기 있는 표와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미리 작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랜덤 모듈도 사용하고 싶으면은 그냥 임포트를 하면 돼요.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듈이기 때문에 그냥 즉시 임포트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인수도 없이 랜덤 모듈에 랜덤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0부터 1 사이의 임의의 실수를 반환을 한다. 예를 들어서 랜덤 모듈에 랜덤 함수,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랜덤이라는 모듈은 그 모듈 안에 함수들을 여러 개 묶어 놓은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꼭 함수만 포함된 건 아니고 상수나 클래스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설명하기 편하게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랜덤 모듈 안에 뭐 랜덤이라는 함수, 랜드인트라는 함수, 뭐 랜드레인지라는 함수, 뭐 초이스라는 함수, 셔플이라는 함수, 이런 함수들이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을 임포트를 하면 이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랜덤 모듈 안에 랜덤 함수는 0부터 1 사이에 실수를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포문을 사용을 해서 뭐 5개만 한번 찍어 볼까요? 랜덤 모듈 안에 랜덤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5개 찍으면은 0부터 1 사이에 임의 실수가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and int라는 함수는 0부터 두 개의 인수를 받는데요. 여기 지금 설명한 것 같이 두 개의 인수를 받는데 a하고 b 두 개의 인수를 받는데 a 이상 b 이하의 임의의 종수를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종수를 반환을 골라가지고 그거를 리턴 해준 함수가 randint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andint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주사위를 구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from하고 import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단순히 랜덤이라는 모듈을 입력하려면 import 랜덤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랜덤이라는 모듈이 통째로 임포트가 되는데 from하고 모듈명 그 다음에 import하고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 이게 모듈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모듈 안에 이 경우는 함수인데 모듈 안에 정의된 임의의 객체를 뒤에다가 주면은 그 랜덤 함수를 전체를 임포트를 하는 게 아니고 랜덤 모듈 안에 있는 이 경우에는 randint라는 요 함수만 뽑아서 임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andint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한번 해보죠. from random import randint 이렇게 하면은 랜덤 모듈 안에 있는 객체들 중에서 randint라는 함수만 이렇게 임포트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randint 예를 들어서 1,6 하면은 1부터 6 사이에 있는 종수 임의의 종수를 반환을 해줘요. 10번 한번 호출을 해볼까요? randint 1,6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10개가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데 1부터 6 사이의 종수가 반환이 되는 거죠. 1부터 6 사이면은 주사위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들을 이렇게 숫자들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주사위 모양의 유니코드가 이제 찾아봤는데 주사위 모양을 한 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6개를 이렇게 복사를 해놨는데요. 좀 키워서 보면은 주사위 모양의 문자죠. 이게 단문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모아놨어요. 인덱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0번이죠. 이게 0번, 이게 1번 이렇게 쭉 나가서 제일 마지막 이게 5번 문자가 되죠. 그러니까 randint 함수를 쓰면은 0부터 5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0, 1, 2, 3, 4, 5 이 6개의 숫자 중 임의의 수를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로 다이스 문자열을 이렇게 인덱싱을 했으니까요. 해당되는 문자가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죠. 다이스라는 문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파이썬의 그 IDL 쉘에도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스에 예를 들어서 0번 이렇게 0번 하면은 주사위 1이죠 숫자. 그 다음에 다이스에 5번 하면 주사위 숫자 6이죠. 근데 임의의 것을 화면에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럼 randint 0,5를 하면은 0에서 5 사이에 임의의 숫자가 뽑혀서 그것이 인덱싱이 되니까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한번 더 해보죠. 이렇게 실행이 될 때마다 임의 숫자, 임의 인덱스가 선택이 되니까요. 주사위를 마치 굴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교재에는 이제 주사위를 5번 굴리는 효과를 내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rom 랜덤 모듈에서 randint 함수만 따로 이렇게 임포트를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스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for 반복문을 써가지고 5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예, 여기는 따로 했네요. i 변수에다가 landint 함수를 써서 0에서 5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i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이스의 i번 문자를 화면에 프린트 하라는 거죠. 이걸 내 컴퓨터에 적당한 폴더에 dice.py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F4키를 누르면은 주사위를 5번 던진 것 같은 이런 효과가 나죠. 이거 실행시킬 때마다 주사위가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port 명령을 정리를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import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import 다음에 모듈 명에 오면은 전체 모듈 전체를 읽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듈 안의 함수는 모듈 명점 함수명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반드시 모듈 안의 함수는 모듈 명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점을 찍은 다음에 함수명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야지 돼요. 근데 from 하고 import 명령을 쓰면은 그 특정한 모듈 안에 함수들을 여러 개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모듈 안에 함수가 100개가 있다. 근데 나는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쓸 거다. 그러면은 전체를 임포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 특정한 함수만 꼬집어서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럴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from import 명령어입니다. 함수를 하나만 쓸 때는 함수명을 이렇게 하나만 써주면 되는데, 함수를 2개 이상 할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해서 다른 함수명, 또 쓰려면 콤마로 구분해서 다른 함수명,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 함수를 또 동시에 읽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장점은 모듈명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함수명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함수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모듈명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함수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랜덤 모듈에 choice라는 함수하고 shuffle이라는 2개의 함수를 이거 2개의 함수만 읽어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from random import choice라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shuffle이라는 함수 2개만 이렇게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는 예제를 따라서 해보면은 다이스를 투플로 이렇게 하면 되죠. range 1,7 이렇게 하면은 다이스의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투플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이스를 하면은, 초이스라는 함수는 시퀀스를 받아 가지고요, 시퀀스를 인자로 받아서 임의 요소 하나만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앞에 다이스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이걸 투플로 하지 않고 다이스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초이스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이쪽 문자열 중에서 이미 한 문자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반환을 해줘요. 그게 이제 초이스라는 함수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셔플이라는 함수는, 셔플은 이제 그 리스트를 요소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가변 시퀀스죠. 가변 시퀀스를 요소로 받아가지고 가변 시퀀스 자체를 그 요소의 순서들을 임의로 이렇게 섞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교재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카드스라는 변수에 하트 에이스죠. 하트 에이스, 그 다음에 하트 2, 다이아몬드 에이스, 다이아몬드 2, 4개의 이렇게 문자열, 그러니까 트럼프 카드의 이름이죠. 이렇게 4개의 문자열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처음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랜덤 함수에서 랜덤 모듈에서 초이스하고 그 다음에 셔플 2개 함수를 이렇게 방금 제가 아이디얼리 쉘을 다시
다시 실행을 해서요. 다시 이렇게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choice라는 함수는 이 cards라는 리스트를 넘겨주면은 그 cards라는 리스트의 요소 중에 임의의 하나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거죠. 방금도 설명했다시피요. 예. 이렇게 호출할 때마다 아무거나 이렇게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호출할 때마다 이렇게 뭐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셔플은 카드스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넘겨주면요, 카드스 넘겨준 그 리스트 자체를 변환시키는데 어떻게 변환시키냐면은 요소를 임의의 순서대로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는 리스트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규칙적으로 순서를 바꾼 게 아니고 임의로 순서를 이렇게 섞어버려요. 셔플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거잖아요. 셔플을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보면은 또 바뀌었죠. 또 순서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 가변 시퀀스의 요소를 임의로 이렇게 순서를 섞어버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셔플이라는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from하고 import 키워드를 이용하면 from import 명령을 이용을 하면은 모듈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그 객체들 중에서 특정한 객체만, 이 경우에는 함수인데요, 특정한 함수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임포트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포트 명령이나 프롬 임포트 명령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명령이기 때문에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제가 연습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트럼프 카드가 무늬가 이렇게 네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하고 조합되는 뒤에 숫자하고 문자가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JQKA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조합하면 52장의 카드이고, 여기에 조커 카드 2장이 더해져서 총 54장의 카드가 됩니다. 이들 54장의 카드를 요소로 갖는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트럼프 카드스라는 변수에 일단 저장을 하라. 이게 1번 문제인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니코드 문자가 있으니까요. 유니코드 문자가 있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심볼이라는 그 변수에 이거 4개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총 4개의 문자를 가지는 문자열이 되겠죠. 이게 0번, 뭐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넘버라고 하죠. 넘버는 이제 문자열로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2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10이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리스트로 만들겠습니다. 2, 뭐 3, 4, 5, 6, 7, 8, 9, 10이라는 문자가 있죠. 그 다음에 문자열이 있죠. J, Q,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A, 에이스죠. 이거를 이러한 문자열을 가지는 넘버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트럼프 카드스 라는 이 단수형으로 하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트럼프 카드라는 이 변수에 그 심벌하고 넘버를 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하고 y를 2개를 이렇게 더한다. 그 다음에 x는 심벌, 그러니까 연 문자열이죠. 문자열 지금 4개의 문자 중에 하나를 순차적으로 여기다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펄을 한 번 더 쓸 수 있죠. 넘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하고 2개의 문자열을 서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병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문자열로 되죠. 그런 다음에 뭐를 더하면 됩니까? 조커를 2장 더하면 되죠.
조커 한 번, 조커가 두 장이니까요. 조커 1, 조커 2로 할까요? 조커 1하고 조커 2를 라는 문자열을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54장의 그 카드가 트럼프 카드에 저장이 되겠죠. 이것을 적당한 폴더에다가 pb09-01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요, 여기 이 결과가 나와 있죠. 스페이드 2, 스페이드 3 시작해서 스페이드 에이스까지 갔고, 그다음에 하트 2, 하트 3, 하트 4, 그다음에 쭉 가서 클로버 J, 그 다음에 클로버 에이스까지 가고, 여기까지가 52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펜드 명령에 의해서 추가가 된 조커 1하고 조커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총 개수를 알아보면은 54장이 맞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위에서 생성한 트럼프 카드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메일 카드를 5장씩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라. 그러니까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플레이어 3 변수에 각각 5개의 요소가 저장된 리스트를 생성을 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랜덤에 샤프를 이용을 하면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모듈에서 셔플 함수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셔플을 트럼프 카드 리스트를 넘겨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된 그 리스트가 임의로 섞이겠죠. 섞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원래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전체가 지금 임의의 순서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세 사람한테 한 장씩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1, 다음에 플레이어 2, 그다음에 플레이어 3를 각각 이렇게 빈 리스트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퍼먼을 이용을 해서요, 세 사람이죠. 플레이어 5장씩 나눠줘야 되죠. 5장을 나눠줘야 되니까 5번을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플레이어 1에다가 뭐를 어펜드를 하냐면은 지금 트럼프 카드에는 지금 임의의 순서로 섞여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부터 이렇게 앞에서 한 장을 뽑아 가지고 나눠주면, 여기다 어펜드를 해주면 됩니다. 2도 마찬가지고요. 3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팝 제로를 하면은 0번 요소를 뽑아 가지고 반환을 해주죠. 그거를 플레이어 1에다가 이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해주니까 이 0번 요소가 플레이어 1에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카드가 플레이어 2에 가고, 그 다음 카드가 플레이어 3에 가겠죠. 이거를 몇 번 반복하냐면 5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1부터 플레이어 3까지 5개의 카드가 들어가고, 총 15개의 카드가 소모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카드는 그것을 뺀 나머지 카드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려면요, 프린트를 해보죠. 플레이어 1, 다음에 플레이어 2, 플레이어 3를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나머지 카드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플레이어 1은 이렇게 돼 있고요, 플레이어 2는 이렇게 돼 있고, 플레이어 3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눠준 나머지 카드가 이렇게 트럼프 카드라는 리스트에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트럼프 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섞은 다음에 5장씩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